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세종대학교 문제 중에 특이한 게, 여러분, 중학교 때 봤던 그 단어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긍정, 부정, 또는 명사, 형용사, 부사, 품사 관계, 아니면 뭐 논리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죠?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필요 없네.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 문제라고 보셔도 괜찮겠죠? 자, 보겠습니다. 보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허브잖아요. 허브. 여러분, 허브 있잖아. 허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물의 종류를 다 구분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그 나물을 어떻게 한다? 그냥 다 허브예요. 그게 뭐 고사리든 뭐든 다 허브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초식이란 뜻이고, 초식이란 뜻이고, 얘는 당연히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유사 관계죠. 그러면 여기 둘 간의 관계도 무슨 관계 쓴다고? 유사 관계가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 나오죠. 1번에 보면, 카니볼 표현 쓰게 되면 이건 뭐다? 육식이잖아요. 정답 1번이네요. 1번. 그죠? 이번에 옴니라는 말은 전지전능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잡식이라는 뜻입니다. 잡식. 잡식성의, 그죠? 잡식 동물, 보통 이렇게요. 잡식성의 동물, 보통. 여러분, 잡식성의 동물 누가 있어요? 잡식성 동물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 돼지지, 돼지. 돼지는 잡식성이죠. 다 먹어요. 그죠? 이제 인섹트 곤충이고, 그죠? 프레데터라는 포식자라 스피시 종이고, 그 다음에 스캐벤저스였습니다. 그죠? 여기는 스캐벤저 표현 쓰게 되면 하이에나 같은 거고요.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죠. 헐브는 아니겠죠. 헐브는 네, 헐브는 그냥 풀, 풀, 풀. 그죠? 정답 1번입니다.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단어 관계 뉘앙스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여러분, 뉘앙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라톤하고 엔듀런스였습니다. 엔듀런스 뭐예요? 엔듀런스는 지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하고 지구력, 저 명사를 통해서 지구력 정도는 어떻게 내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뭐예요? 스프린트잖아요. 스프린트 뭐야? 단거리니까 당연히 스피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벨린이 나왔습니다. 제벨린 스로우 하면 그 창 던지기입니다. 창 던지기 날카로워.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연결성이 부족하다 본 것 같아요. 3번에 허드림, 장애물이 되겠죠? 장애물하고 어떻게 한다? obstacle. 여러분, 이게 11번하고 12번하고 문제 자체가 퀄이 좀 달라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3번도 정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동의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3번은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그렇습니까? 마라톤을 통해서 뭐, 지구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 다음에 4번에 pervert입니다. pervert는 이제 장대 높이 뛰기입니다. pervert 뭐 장대 높이 뛰기고 weight는 무게죠. 저는 1번인데 의외로 3번으로 많이 갔습니다. 동의어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마라톤하고 지구력이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그죠? 마이크로스코프하고 매그니파이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이크로스코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이크로스코프 뭐예요, 여러분? 작은 현미경이잖아요. 현미경. 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매그니파이는 뭐야? 확대시키다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 문제는 가장 기본적 논리를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텔레스코프는 뭐예요, 여러분? 망원경이죠, 망원경. 일단은 모든 독해진에서 가장 선결 과제는 뭐예요? 관련 없는 거 찾는 거예요. 망원경이에요. 디그니티는 고상함이잖아요. 고상하게 하대요. 고상하게 하다, 뭐. 근데 일단 관련이 없으니까 1번 정답이 안 되네요. 자, 두 번째는 binoculars 하면 쌍안경이에요. 쌍안경. 아시죠, 쌍안경? 쌍안경. 그러니까 purify는 순수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그럼 어떻게 정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3번에, 페리스코프 하면 잠망경. 잠망경. 잠망경은 잠수함에서 나오는 이런, 뭐죠? 잠수함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물 위에서 살짝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렉티파이는 비준하다요. 비준하다, 사후에 확인하다 느낌이죠. 일단 여러분 1, 2, 3번은 저 글의 내용 서로 맞지 않죠. 서로 완전히 다 다른 개념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죠? 4번에 요거 뭐예요? 스코프인데 얘도 막 무슨 경인데 이건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청진기 아시죠? 청진기니까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청진기라고 해놓고 뭐다? 확대하다. 확대시키다. 확대시키다, 증폭시키다. 그러니까 보세요. 작은 거 통해서 안에 있는 인간의 내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현미경을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청진기 통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 논리가 어떻게 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죠? 선생님 지금 어젯밤에 정말 그 친한 선생님이 되게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요즘 연락이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을 받았대. 여러분 췌장암 진단 받으면 끝난 거예요. 전조 증상이 췌장암은 일단은 그 등 있잖아요. 등 가운데가 찢어지듯이 아파요. 자기가 이게 침대를 좀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진단 받으면 췌장암이라고 진단 받으면 끝난 거거든요. 몸에 췌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라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췌장이 왜 그러냐면 그 가장 깊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분비계인데 담도 췌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게 수술하기도 힘들거든요. 수술해도 살 확률이 3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건강검진을 뭐 하라고 하는데 이 형님도 웃긴 게 뭐냐면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꼭 했거든요. 근데도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줘요. 이 형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형님 철인 3종 경기 남아요. 나한테 맨날 살 빼라고 그러고 영양제 엄청 챙겨 먹고 근데도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부모는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고 첫 번째가 유전이에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식습관하고 담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해진다 안 피해진다 안 피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내가 듣는데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생기니까 되게 기분이 묘해지면서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걸리고 나서 진단 받고 나서 진짜 약간 내려오는 느낌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저건 내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음 앞에 초연해지는 건데 지금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죽음 앞에서는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슬퍼요. 되게 말하기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어제 왜 슬펐냐면 결혼 안 했거든, 이 양반이.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해서 애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너무 슬픈데 두 가지 말이 슬펐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 자빠지는구나. 두 번째는, 자기는 틀림없는 하자품이래요. 그 말 너무 슬펐어요. 자기는 틀림없는 하자품이에요. 왜요, 형님?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암은 100% 유전을 생각한대요. 부모님 다 할아버지까지 싹 다 암이거든요. 피부암, 뭐, 폐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틀림없는 하자품이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면 또 나오면 걔가 분명히 또 암으로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해서 틀림없는 하자품이기 때문에 끊고 싶대요. 사귀도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죠. 여자친구 뭐 난리 났대요. 반주 미쳤대요. 말은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 생겼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른 여자친구 생겼다. 너 별로 재미가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근데 그 형님 말에 그랬어요. 틀림없는 자기는 하자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암에 관한 병변이 있으면 어, 추적 검사를 꼭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그죠? 그리고 췌장이 그 암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일 깊숙이 있거든요. 암 중에. 그래서 찾기 힘드니까. 그 선생님도 처음에 그 당뇨 진단했을 때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아마 이쯤 되면 췌장 기능이 50% 이상은 망가졌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간하고 췌장하고 폐암은 기능이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쫄았는데 그 이제 내 여기 초음파잖아요. 막 엄청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 딱 보더니만 왜 정상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은 정상이래요. 그 말 너무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애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네, 여러분들 하여튼 추적 검사 좀 하시고 그죠? 좀 하세요. 그죠? 씁쓸하네요. 그죠? 자, 그다음 14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네. 씨. 뭐라 이 새끼야. 난 네가 늦게 와서 그래. 네, 여러분 이게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좀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북이랑 챕터잖아요. 맞습니까? 책은 여러 장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챕터는 어떻게 한다? 책자의 논문, 책은 여러 개고 챕터는 어떻게 여러 개 중 하나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1번에 어떻게 한다? 1번에 포임하고 어떻게 한다? 송은 어떻게 한다? 시, 노래. 두 번째 플레이하고 씬, 그죠? 플레이를 뭘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 봐야 되죠. 연극의 어떻게 한다?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연극을 책으로 보고 챕터를 장면으로 보면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죠. 리듬하고 어떻게 한다? 릴릭, 서정. 무비하고 3문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 15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export, important 반의 관계죠. 서로 반대 관계죠. 반의 관계니까. 1번은 동의 관계죠. 조사도 동의 관계고, extraordinary, remarkable, 중요한 어떻게는 extraordinary는 뭐예요? 예외적인 거죠. 뭔가 예외적이라는 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뛰어난이 되겠죠. 뛰어난겠죠. 이거 동의 관계네요. 그 다음에 extinct, extant죠. 정말 몇 번이요? 3번입니다. 저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저런 걸 잘 하셔야 돼요. extinct는 뭐야? 멸종한이고, 그죠? 멸종한. 멸종의 또 멸종하는 이잖아. 얘는 어떻게 한다? 현존하는, 존재하는 이죠. 정답 3번이겠고. exaggerate 는 뭐예요, 여러분? 과장하다죠.
이거 모르지 않죠? 근데 여러분, embellish는 뭐예요? 이거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윤색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 윤색하다 뜻이 뭐예요, 여러분? 윤색하다가 이 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부러 색깔을 띄우는 거, 그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과장하는 거. 정답 번 3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부터는 뭐냐면 이제 문법 문제예요. 세종대학교가 일단 세종대학교가 좀 특이하죠. 학교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학교긴 한데 이 학교가 문과도 세고 공대도 센데 다 좋은 데 있잖아요. 이 세종대학교가 뭐가 병신이냐면 그 재단이 병신이에요. 재단 운영을 잘 못해요. 건국대처럼. 건국대는 재단 운영 잘합니다. 근데 이게 한 건동 라인에 분명히 낄 수 있는 데이고 실제로 공대 같은 경우는 그 우주 쪽 공대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논문도 많고 되게 좋은데 학교 재단이 병신이에요. 재단 운영을 병신처럼 합니다. 건대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날 대학 순위에서 밀리죠. 네, 이런 세종대학교인데 특이하게 문제 스타일도 좀 특이한 편이죠. 세종대 교수님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빈칸 문제로 있잖아요. 문법 문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죠? 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그 세종대 교수님한테 혼나겠다, 씨. 너무 작나? 안 되네. 그냥 저 빈칸에 들어갈 뭔가를 찾는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찾는 근거보다 여기서 나오는 문법 사항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 세종대학교 문제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돼요. 단어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내리다 보면 어떻게 한다?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묶으면 되고, 다른 건 다른 것끼리 묶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당연히 이게 조동사니까, be benefited for, 그 다음에 benefit, 그 다음 from 쓰거나, 그 다음 benefit any child, be benefit every, 였습니다. child. 일단 4번은 안 되죠.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 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죠? 일단 그 기본적으로 benefit이라는 단어가 아셔야 돼요. 이 benefit은, 이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타동사니까, 일단 몇 번 정답 안 돼요. 얘 정답 안 되죠. 얘 정답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정답이죠. be benefit for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하고 지금 문제가 되죠. 서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누가 있어요? 지금 동사만 나왔잖아. 그죠?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요. 정답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7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17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최상급하고 더의 문제죠. 자, 선생님 뭐죠? 이렇게 EST가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이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꼭 항상 누굴 써야 되냐면 더를 써야 됩니다. 더를 써줘야 되니까 일단 누군 정답이 안 돼요. 여기는 정답이 안 되죠. 그러면 1번,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컴마냐, 어떻게 한다? 엔드냐죠. 자, 저 컴마를 쓰고 싶으면, 자, 보세요. 컴마, A, 컴마, B, 컴마, and C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자면 어떻게 한다? A, 컴마, B가 아니라 A, and B의 구조죠. 굉장한 디테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몇 번 정답이다? 1번이 정답.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중학교 내신 정도 되는 문법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 중학교처럼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굉장한 디테일을 물어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8, 19번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께서 뭘 확인해야 되죠? difficulty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difficulty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easy나, 우리말하고 좀 같네. difficulty잖아요. 아니면 tough나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주어를 사람으로 쓰면 안 돼요. 보세요. 그 남자 쉬워, 그 여자 쉬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말이 안 되면 제네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어렵다는 표현 쓰긴 하는데, 그건 약간 감정적 느낌인 거고. 일단은, 그래서 안 되는 게 정답 1번, 2번, 1번, 3번 정답이 안 되죠. 요건 뒤에 가서 좀 더 쟁점 사안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어, 요건 쟁점 사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쟁점 사안 바로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선생님. 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보통 it is difficult 이겠습니다. difficult. 쓰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좀 다른 내용 쓸게요. to, 예를 들어, persuade. 보통은 이렇게 persuade, 힘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쟁점 사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쓴 게 맞는데 내가 여기서 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힘을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상승 이동했다 표현 쓰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he is difficult 이렇게 나오면 어떤 문장이다?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to persuade 쓰고 난 다음에 persuade 쓰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목적어가 없죠. 힘이란 목적어 앞으로 갔으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이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이렇게 쓰면 to lift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의 목적어가 이게 없어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한다? 맞다고. 여기서. 근데 저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괜찮니?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것도 해석도 잠깐 물어보는 건데, 물론 이분이, 당신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면, 뉴스페이퍼를 들어 올리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 리프트가 자동차, 타동차 다 되는데, 자, 리프트가 무엇을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건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전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이 전사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임상조가 이상해요. 임상조를 저렇게 쓰지 않습니다. for it 쓰지 않죠. 그게 따지면 몇 번 정답이에요? 깔끔하게 4번이 정답입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왜 저쪽 반보다 이쪽 반,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내 느낌에 그런가? 그런가? 렌즈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19번 볼게요, 여러분. 자, 19번. 그러니까 세종대학교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알겠습니까? 디테일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보스 나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보스나 애드완스 같은 말이잖아요. 애드완스 A and B의 구조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하나 더 하면 뭐다? either. A nor B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번 정답 안 되고, 1번 정답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정답이 안 되죠. 일단 이렇게 하면 고르기 쉬운데, 언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사예요. 디언론이라는 표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뭐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부사잖아요. 자, 여기가 뭐라고? 부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죠. 그러니까 부사, 부사고요. 품사가 똑같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구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몇 번 정답이다? 3번 정답이에요.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투투용법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투투용법이잖아요. 자, 투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 일단 보면, 어, 지나치게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so that 많이 아시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죠. 주어 cannot. 근데 핵심은 여기서는 대명사 is를 쓴다, 쓰지 않다? 쓰지 않고, 여기는 대명사 is를 쓴다. 요거 하나. 이거 so that이에요. 이 자리에 뭐 to가 들어가거나, very가 들어가거나, much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죠? 그럼 이 조건 다 따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o, 이때 to가 부사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to that 이런 건 영어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so that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o that 쓰고 난 다음에 여기 nothing인 거 can't잖아요. 이 not이 지금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대명사 is을 쓴 것도 괜찮고 정답 번 2번이 되겠어요. 그죠? 3번은 왜 안 될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strong이잖아요. 근데 nothing이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이중부정이에요. 지금 to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그죠? to 자체는 원래는 지나치게 뭐뭐다 뭐뭐 하고 혹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nothing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nothing 들어가고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부정 안 되니까 정답 안 되고. 3번은 회계방칙하죠. 지금 이 부분이 회계방칙한 부분이에요. 그죠?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여기 틀렸죠 지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 풀어볼게요.
이 실은 볼게요. 일단은 뭘 보셔야 되냐면 저 do you think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의문사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WH로 시작하는 여기서 Y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건 의문사죠. 의문사는 뭐다?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항상 주어 동사 어순은 나와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저 do you think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러분 do you think나 I think는 뭐야? 영어에서 do you think나 뭐 do you suppose, do you believe 이런 건 단어. I think, I believe, I suppose 이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 야, 내 생각에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네 생각에, 자지? 내 생각에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내 생각에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 문장,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생략해도 말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의문사 쓰고, 여기서는 Y가 되겠죠. 쓰고 어떻게 한다? 접속사니까 어떻게 한다?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다 갖춰준 거 뭐예요, 여러분? 자, do you think 왔죠? 라고 빼고 어떻게 한다? different language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런 어순으로 쓴 거. 몇 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수준 문제죠? 중학교 수준 문제. 그 다음에 22번 해볼게요. 자, 자크스, 그러니까 놀랍고도 실망스러우면서 블랭크 나오고요, 그죠? came to stop. 그럼 멈췄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할게요. about 이 지금 부사로 쓰인 겁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about 뒤에 숫자가 나오면 이때는 약, 대략이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at about의 숫자죠. at이 전사니까 부사, 그 다음에 숫자는 형용사죠. 자, 근데 이 숫자가 나오는 건데 여기 숫자에서 340이 나왔어요. 340은 복수니까 여기 있는 명사도 무엇을 복수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it은 복수고 put은 단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1번. 네. 어순 조심하세요. 자, 전치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요. 또 전사 플러스 명사. 다시 전치사, 부사, 형용사, 명사. 340이라는 형용사가 복수니까 fit. 이렇게 쓴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분사구문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카마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였어요? 카마 앞은 뭐라고? 여기가 부사구, 부사절이잖아요. 잘 보세요. 분사구문은 원래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의 접속사죠. 지금 같은 경우 when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when과 같은 부사절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카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분사구문 이거 왜 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접속사 안 쓰죠. 접속사 안 써요. 우리 국어에서 알겠습니까? 영어에서도 특별한 경우 접속사 안 쓰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and, but, 이 정도 쓰긴 하는데, 자, 그럼 이게 현재 이 상황이 무슨 절인 상황이에요. 절, 부사절, 소위 말해서 부사 접수가 있는 요 절이 무슨 절이에요? 소위 말해서 종속절이 되는 거죠. 이 절이 무슨 절이 된다?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절이 된다? 소위 주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어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줄여 쓰려고 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구로 바꾸는 거예요. 구. 절에서 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 부사절에서 부사죠. 자, 지금 여기서 그럼 뭘 이용하냐면 절에서 구로 바꾸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준동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준동사. 그래서 그 준동사 세 가지가 있잖아요. 투부정사 또는 그냥 부정사라고 부르도 하죠.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세 가지를 이용해서 뭐냐면 절을 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분사 구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왜 투부정사를 써도 바꿀 수 있을 걸? 왜 동명사를 써도 바꿀 수 있을 걸? 왜 현재 분사를 써서 바꾸냐면 준동사는 지금 세 가지라고 있잖아요. 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정사, 소위 말해서 투부정사나 부정사로 혹은 동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걸 왜 분사구로 바꿉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준동사니까 뭘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투부정사로 바꾸게 되면 요 절의 문장이 약간 어떤 느낌이야? 미래의 느낌인 거야. 만약에 동명사로 바꾸게 되면 이 문장들이 어떤 문장이야? 절이 어떤 문장이 약간 과거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사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 절의 문장이 어떤 거냐면 약간 현재 느낌인데 약간 동시동작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전후 관계를 거의 따질 수 없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면 약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바꾼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준동사를 쓰는 이유죠. 여기서는 이걸 우리 뭐란다고? 준동사잖아요. 잘 봐요. 이 준동사인데 준동사를 쓰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침표가 하나인 문장에 서술어, 즉 동사죠. 서술어, 즉 동사는 몇 개다? 서술어는 하나이다. 요거는 전 세계 모든 언어가 가지는 대원칙이에요. 마침표 하나의 문장에 서술어 몇 개? 한 개죠. 만약에 서술어, 즉 동사가 두 개를 썼다면 뭐 필요해요? 지금처럼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준동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을 연결 또는 어떻게 한다? 말하려고요. 알겠죠? 이러려고 우리 뭐 쓴다고? 준동사 쓰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에서 절로 바꾸면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부사절의 접속사잖아요. 그죠?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뭐 한다? 부사 접속사를 뭐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종속절과 여기 있는 주절이 서로 같아야 돼요.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종속절의 주어를 뭐 한다? 생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동사에다가 뭘 쓴다고요? ing 쓰는 겁니다. ing 쓰는데 이거 두 개가 시제가 서로 똑같으면 뭐라고? ing. 시제가 서로 다르면 다르면 어떻게 쓴다? 다르면 having pp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뭐라고? 여기서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한다? 주어가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는 그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when을 지금 이거는 써도 되고 지금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세요. 생략하려면 어떻게 한다? 지금 얘하고 지금 얘하고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생략하려면 다 해줘야죠. 여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서 이렇게 쓰거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썼다는 건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서로 어떻게 한다? 같다는 거고,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지금? having pp. 즉, 여기 있는 시제가 얘는 서로 같다는 거고, 얘는 서로 어떻게 한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저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될 쓰면 안 돼. 쓰려면 다 써주던가. 애매하게 생략한 거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안 돼요. 3번은 잘 보면, having pp가 괜찮은데, 여기서 b 플러스 p,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아니고 진행형이잖아요. 여기까지 진행형이에요. 지금 수동태 하나도 없네요. 진행형인데 얘는 왜 정답이 안 되냐면 지금 얘하고 이 주절의 시제랑 종속절의 시제가 다르다고 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된다?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빙 pp죠. 빙 ing 이런 건 없어요. 아이 틀렸어. 자, 그렇게 따지면 몇 번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세요. 필기 다 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 24번 풀어보세요. 자, 24번에는 누가 있어요? 메이드가 지금 두 가지 물어봤어요, 지금. 자, 메이크죠. 메이크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과 pp의 무슨 동사? 사역 동사의 개념 하나. 자, 목적어가 만약에 SNF 제규대명사면 pp의 개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 형용사, 분사. 다목적어 이시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나오고, to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대절. 자, 이 개념, 하나 개념. 그리고 인어프가 뭐였어요, 여러분? 인어프가 부사로 쓸 때,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인어프가 부사로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형용사로 쓸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명사 앞에 다 꾸며주니까. 근데 인어프가 부사로 쓰일 때는 어디서 꾸민다고요? 형용사가 나오면 항상 인어프의 위치가 어떻게 한다? 항상 형용사 뒤로 가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이거 발음 문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누가 나온다? 인어프 뒤에는 형용사든 부사든 간에 인어프 뒤에 무조건 누가 나온다? 투부정사 나온다. 이 요건을 다 충족시켜줍니다. 몇 번이에요? 자, 보세요. 목적어. 목적어.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목적격 보호.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투펀치. 그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뭐야, 이거? 저 문제가 약간 병맛이죠. 일단은 몇 번 정답. 이거 2번 정답 안 되죠? 왜 안 돼요?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available 형용사잖아. 정답 안 돼요. 한 번에 much는 단수명사 꾸며줍니다. 복수명사 못 꿉니다. 보통 many가 알죠? many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 다음에 much는 단수명사를 꾸며주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정답 안 돼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many 쓰고 난 다음에, many of 쓰고 난 다음에 our content잖아요. 이게 주어인데 단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is입니다. 안 되고. 세종대 문제 재밌네. 선생님이 세종대학교 문제는 잘 안 풀어주거든요. 혼자서 풀으라고 해서. 세종대 문제 재밌네. 세종대 문제는 이게 약간 디테일이 숨어 있어 그렇지. 평균적으로 이게 세종대학교를 합격하시잖아요. 그러면 건동홍 정도는 안정권으로 두고 세종대학교는 똑같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잠깐 물어보자, 얘들아. 여러분, 인하대 생각보다 멀어요. 인하대 가깝지 않아요. 인하대 뭐의 약자예요, 여러분? 네, 인천 하와이 대학교 약자죠. 편입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때. 나보고 어떤, 십몇 년 전에 선생님 물어보더라고. 인하대 뭐 약자인 줄 알았어. 인하대가 약자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거든. 약자래요. 뭔데요? 그래. 인천 하와이 대학. 왜요? 그러니까, 인천을 하와이처럼 만들어서 모져주죠. 뭐 그런 약간 그 개교의 이념이 있대요. 우리 딸도 고민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를 전학을 와야 되나. 나 어제 학부형으로 처음으로 나이스 들어가서 봤어. 다 봤는데, 성적도 보고 다 보는데, 제일 눈에 드는 거, 키. 1학년 때 165더라고. 요, 우리 딸 많이 컸네. 야, 근데 어제 우리 막내가 생일이었거든?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막내가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 애슐리 가서 밥 먹을 거래. 많이 먹을 거래. 7살인데. 근데 우리 큰 놈이랑 같이 갔거든? 근데 사진 이렇게 찍다가 애슐리에서 순간 나도 모르게 하여튼 뭐 뽀뽀해주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중인데 나한테 뽀뽀해주는 거지. 오, 순간 내가, 야, 이거 올리브영 상품권 이게 10만원짜리 들어가는데, 우리 와이프 앞에서, 어, 우리 딸 안 볼 거니까. 야, 근데 내가 약간 감동받았어. 우리 딸이 아직도 나한테 스킨십에 느낌이 있구나. 내가 어릴 때 미친 듯이 뽀뽀해줬는데. 그래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딸한테 아침에 뭐 저기 학교 가는데 약간 툴툴거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5학년 앉아있는데 뽀뽀해줬거든, 볼에다가. 그러니까 이래. 약간 끔찍한 건가? 재밌네. 오, 키웠다 했죠. 자, 26번 풀어보세요. 자, 바로 볼게요, 여러분. 이게 더 모어이죠.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
뭘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 정답은 안 돼요. 정답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이게 형용사 부사를 비교한다 해서 형용사 부사를 어떻게 한다? 강조하고 주어 동사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왜 왜냐면 잘 보세요. 원래는 비교급엔 덜을 안 쓰는 게 원칙이고 최상급엔 덜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비교급엔 덜을 안 쓰고 그다음에 최상급엔 덜을 쓰는 게 어떻게 한다? 원칙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한다? 비교급에 덜을 쓰는 경우와 최상급에 덜을 쓰지 않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27번 한번 해볼게요. 아, 나이스 들어가니까 재밌던데. 성적이 다 나왔어.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계속 할게요. 목요일 날까지 모의고사 정리하세요. 목욕탕을 다 하냐, 목욕탕을. 각질이 나오잖아. 27번을 봐요. 이 새끼, 씨. 조용히 해, 이 새끼.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27번에 보게 되면 이 어포스트로피 뒤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어포스트로피 뒤에 추약형이죠. 이게 워드의 추약형이면, 우즈의 추약형이면 뒤에 누가 나온다? 레더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헤드의 추약형이면, 헤드의 추약형은 두 개죠. 만약에 PP가 나오죠. 혹은요, PP가 나오면 뒤로 뭐 목적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배럴. 배럴의 추약형이면 뒤로 누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고. 자, 그럼 27번은,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자체까지가 조동사고, 요렇게까지가 조동사예요. 조동사, 캔이 조동사잖아, 예를 들어. 캔이 조동사면, 부정 캔 낫인 것처럼, 부정을 여기다가 낫 붙고, 여기다가 낫 붙겠죠. 그렇게 따지면 몇 번 정답이에요? 정답은 4번. 이거 문제가, 문법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니? 야, 이거 문법이 몇 번까지 있어? 너무 많은데? 어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세종대는 이렇게 안 돼. 세종대학교 뒤에 있는 이 문제 있잖아, 이거 지금. 얘도 봐봐. 세종대학교 60문제야. 60문제 60분 아니야, 세종대학교? 100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학생들이 45분까지 풀고 있잖아. 뒤로 46분 넘어가잖아? 그럼 갑자기 길어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신 못 차린다고. 근데 당락은 여기 있는, 50번부터 결정이 나는 거야. 거의 다 당락은. 네가 아주대하고 숭실대 안 봐서 그래. 아주대, 아주대는 여기 간호는 신경 써라. 아주대하고 36대는. 알겠지? 아, 쟤 뭐라냐, 지금. 저 이때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저 양아치 저거. 좋아, 그럼 30분까지. 아니, 두 개만 더 풀래. 여론이 안 좋다, 여론이.
자, 29번 바로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8번이죠. 28번 바로 볼게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참, 볼게요. 여러분, 이거 어순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죠? 형용사, 명사, 즉,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 다시 명사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죠? 부형명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Entirely appropriate suggestions 써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이거 분사구문 물어보는 거 보이시죠? 이런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you can find, 당신이 역사를 할 수 있는, 블랭크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most 하면 most all이잖아요. 대부분 모든. all, most, all이죠. 이때 얘는 거의거든요. 거의 모든. 어떤 게 맞아요? 이건? most 다음에 all 쓴다 쓰지 않는다? most 다음에는 all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말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29번에 몇 번 정답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모드니까 얘 이렇게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시 거의 모든 역사, 거의 모든 빌딩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 자체가 오브 앞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알겠죠? 얘도 어순 안 맞고 얘도 정답 번 2번이네요. 하나 더 해도 되겠다. 30번까지 할게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건 없어요. 30번. 바로 볼게요. 자, 선생님 바로 합시다. 여러분 30번에 동일한 단어가 누가 있어요? 리치, 뭐 이게 시제 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시제 문제는 다 맞아요. 시제 문제는 다 맞아요. 왜냐면 주절이 과거이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고요. 주절이 현재일 경우에는 종속절은 현재, 과거, 미래 다 쓸 수 있으니까 시제 문제는 아니고 리치가 타동사입니다. 리치가 타동사니까 뒤에 누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오면 돼요. 목적어 몇 개 와야 돼요? 3일 타동사니까 목적 하나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오는 얘는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컨클루전 나오고 대절 나왔잖아. 이거 뭐예요? 서로 동격이 되시죠. 그러니까 대은 뒤에가 완벽하잖아요. 동격이 되는. 근데 which를 썼으면 어떻게 한다? 명사 뒤에니까 which 썼으면 뒤에가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써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몇 번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